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6장 3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요 정부의 공공지출이 증가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정부의 공공지출, 정부 부분의 역할이 팽창되면서 정부가 이것저것 간섭을 하게 됩니다. 자, 1번 민간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감소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기본 강의 때 이런 거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이게 민간의 사적재라고 할게요. 민간재, 사적재 X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게 정부의 공공재 이렇게 G라고 쓸게요. 공공재. 자, 우리 공공재 최적 생산 공급 나와 있는 것처럼 요게 만약에 PPC라고 할게요. Product Possibility Curve 해서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 얘기합시다. 오케이?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A점이었다라고 할게요. 근데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면 당연히 정부 지출이 증가하는데 자원이 정부가 사용하는 쪽으로 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아파트를 지어서 저소득층을 도와주거나 어떻게 한다 해볼게요. 그럼 민간이 사용할 수 있는 철근 시멘트가 줄어들겠죠. 자, 그렇게 되면 정부의 영역이 확대되면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학은 언제나 자원이 희소하고 한정되어 있다는 걸 전제로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A에서 B로 가게 되면 정부 부분의 확대는 민간 부분의 위축으로 이렇게 이걸 우리가 구축한다, 밀어낸다,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축 효과가 발생하게 돼요. 자, 크라우딩 꽉 차서요. 아웃 밀어내는 거야. 효과 이펙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부분의 역할이 커지게 되니까 민간 부분을 밀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그래서 민간의 자원 부분이 감소합니다. 우리 이걸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정부가 자원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민간이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자원 같은 거 자금이라 할게요. 투자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정부가 자금을 갖다 쓰게 되니까 은행에서 갖다 쓰게 되면 아니 제가 빌리려고 하는 돈을 정부가 먼저 가져갔단 말이야. 그럼 제가 빌릴 때 금리가 올라가겠죠. 돈이 별로 한정돼 있는데 얼마 없으니까. 그래서 민간 부분의 투자가 위축됩니다. 위축된다는 것을 우리가 밀어내기 효과, 구축 효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2번 볼게요. 만약에 정부가 그래도 뭐 고속도로, 사회간접자본, 의식주 이런 거에 제대로 사용을 했다 그러면 민간 부분이 좀 위축돼도 나름대로 정부의 개입의 타당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정부가 쓸데없는 비생산적인 거에 이루어졌어요. 아예 쓸데없는 건 아닌데 이거를 무슨 뭐 약간 소비에 가까운 그런 거에 정부가 갖다 쓰게 되면 오히려 A에서 B로 가면 나름대로 B도 생산 가능 곡선 상에 있으니까 생산의 효율성을 달성하는데 그게 아니라 A에서 여기로 갔다 할게요. C로 갔다 할게요. 그러면 파레토 효율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이렇게 C로 가니까 비효율적인 악화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예, 맞아요. 다음 3번 민간 부분의 모든 여러분 우리 객관식에서는 모든 반드시 항상 이건 좀 그래요. 아니 정부가 뭔가 고속도로를 건설하거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공재인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만들게 되면 경부고속도로가 뻥 뚫리게 되면서 물류비용이 낮아지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아니면 정부가 어디다가 썼냐면 국립공원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국립공원이 지저분해가지고 산에도 안 가고 운동 같은 것도 잘 안 하고 그랬는데 국립공원이 깨끗하게 정부가 정비를 하게 되면 그러면 등산객들이 많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등산을 갈까 해서 등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등산과 관련한 장비 민간의 사적재죠. 증가합니다. 그래서 등산 관련 보안재에 대한 소비 수요도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민간 부분을 다 구축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촉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까지만 하시죠. 다음 4번 보시면 자, 그래서 3번은 약간 느낌 자체도 답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에 따른 설명을, 개념을 제가 재정학적 마인드를 심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4번 가치재 공급은 정부가 간섭하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정부가 공공재 간섭하는 것도 있지만 또 가치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소비자 주권에 충돌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가치재는요, 아시겠지만 공공재는 아닙니다. 사적재입니다. 사용재예요. 사용재인데 누가 봤을 때 사용재인데 정부가 봤을 때 정부의 판단입니다. 정부의 판단에 입각해 봤을 때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요.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생산을 공급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죠. 다음 5번. 시장 실패가 발생했다 해서 정부 개입이 자동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표현도 자주 나온다 그랬죠. 자동적으로 반드시 뭐뭐는 아니다. 이런 표현 맞습니다. 왜요? 정부 실패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정부가 나름대로 의도는 좋은 의도를 갖고 개입했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정부가 개입했는데 오히려 정부가 상황을 악화시킬 수가 있네요. 우리 후생경제 파트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정부 실패가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시장 실패는 정부 개입의 필요 조건은 충족하지만 충분 조건까지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지문도 중요했죠. 그래서 필요 조건은 충족하는데 충분 조건까지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개념만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뭐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진 않습니다. 1, 2, 3번 전부 다 그냥 기본 탄탄 경제학적 마인드, 재정학적 마인드 쌓는데 초점을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